자, 이제 이론은 다 살펴봤고요. 실전 모의고사 부분 중요한 것만 좀 짚어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아밀로스 함량이 1에서 2% 정도로 매우 낮고 주로 아밀로펙틴 이것만 봐도 실은 답이 나오죠. 지금 계속 나왔던 내용이고요.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찹쌀입니다. 자, 이거는 그거죠. 나달 길이의 한국, 일본에서 주로 생산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하는 건 단립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곡물의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자, 조는 트립토판이 다른 곡류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다. 저 맞고요. 메밀, 루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메밀의 루틴 성분은 이뇨작용을 돕는다. 수수의 탄닌,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많다. 보리가 함유 있는 탄수화물의 종류는 호르덴, 아니죠. 그 단백질이 호르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답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쌀에 부족한 단백질과 아미노산입니다. 떡에 집중되는 영양소인 탄수화물을 조금 보충해주기 위한 단백질, 아미노산이 풍부한 건 바로 두류라고 설명 한번 드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엽채류 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장 대표적인 채소류죠. 주로 잎을 식용으로 합니다. 맞죠? 수분 함량이 많고 채소는 수분 함량이 많죠.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다. 자, 그 다음에 종류도 생산량도 많지 않다. 이건 아니죠. 그죠? 종류도 생산량도 정말 많은 게 엽채류 채소입니다. 그래서 상추라든지 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엽채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잎의 색이 짙을수록 비타민 A 함량이 높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안토시아닌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보라색이다. 자, 어떤 걸까요? 자색고구마. 보라색을 내는 유일한 색소로 자색고구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체내 합성이 되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불필수 아미노산을 고르면 되겠나요? 그죠? 자, 4번 아스파라긴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에 본문 내용에서 잘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호화 중요하기 때문에 호화 한번 보겠습니다. 떡의 제조 원리 중 호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틀린 것은. 자, 당류의 농도가 20% 이상일 경우 실은 우리는 설탕은 10% 정도 사용합니다. 소금은 1%, 설탕은 10% 사용을 하게 되는데 20% 쓸 일은 잘 없습니다. 그죠? 근데 20% 이상일 경우에 호화를 촉진하고 호화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 틀린 것은 답은 1번이겠고요. 전분이 호화되면 아밀라제나 말타제 등의 전분 분해 효소에 의한 가스 분해가 쉬워져 소화가 잘 된다. 그죠? 맞습니다. 가열한도가 높을수록 호화가 잘 된다.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수친 물에 불리고 수분을 많이 줄수록 호화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어떤 거? 자, 1번 정답이겠습니다. 자, 잡과병 한번 보겠습니다. 잡과병에 들어가는 재료가 아닌 것은 잡다한 과일을 섞어서 찌는 떡으로 주로 가을철에 만들어 먹었으며 밤, 대추, 유자 등등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쌀가루와 고무를 소금이 아닌 간장으로 간을 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간장으로 간을 한 궁중의 대표적인 임금님 생일 때 썼던 떡은 어떤 거냐? 두텁떡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텁떡의 다른 이름은 봉우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봉우리떡 후병으로 불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계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은. 계량컵과 계량 스푼은 부피를 측정하는 건 맞죠? 그죠? 계량컵의 용량은 200, 그 다음에 15, 5 맞습니다. 저울은 중량을 측정하며 전자저울과 수동저울이 그죠? 중량을 측정하고 전자수동저울이 있죠. 계량컵이나 계량 스푼으로 조청이나 꿀을 계량했을 때 볼록하게 올라오게 부분까지 아니죠. 깎아서 항상 계량컵이든 계량 스푼이든 깎아서 계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눈금을 읽을 때 눈높이와 수평을 맞춰서 계량한다. 그죠? 정답은 틀린 것은 3번이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포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고 있네요. 그죠? 틀린 것. 자, 포장을 통하여 식품의 용량과 모양을 규격할 수 있다. 그죠? 맞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외부로부터 빛과 산소, 수분, 이물질 등에 차단하여 식품의 저장과 위생을 도와준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과장 광고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 자, 과장 광고는 안 되겠죠? 식품의 포장지에는 그 식품에 해당되는 정보 제공과 함께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 따라서 광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 광고는 틀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광고, 판매 촉진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겠습니다. 냉동 포장 한번 보겠습니다. 냉동 포장에 대한 틀린 것은입니다. 냉동할 때는 일반적으로 영하 18도 이하 맞죠? 색소 및 비타민의 파괴를 막을 수 있다. 이거는 냉동 포장을 했을 경우에 모든 것 다 영양소 파괴를 막을 수는 없고요. 파괴가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미생물의 증식을 차단하고 화학 자본을 억제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 저장할 때는 그나마 냉동 보관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떡의 냉동 보관은 전분의 노화를 일시적으로 억제시켜 냉동 후 자연 해동하면 금방 만든 떡 식감을 그나마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료의 전처리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의 전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틀린 것. 자, 콩은 깨끗이 씻은 후에 12시간 이상 충분히 서리태 불려줘야겠죠? 자, 커피팥은 6시간 정도 불린 후에 여러 번 헹궈서 남은 껍질을 재물에서 완전히 비벼서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긴 틀렸죠. 그죠? 물에 삶아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찜기에 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커피팥은 찌는 고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팥을 삶을 때는 항상 첫물은 버리고 맞죠? 호박꼬지를 물에 불릴 때는 물에 설탕을 풀어서 우리 삼투압 현상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자, 호박을 물에 불릴 때 호박이 당도랑 물의 당도가 똑같아지는 현상, 삼투압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달아야 호박의 단기가 물 밖으로 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물에는 설탕을 풀어서 당도를 좀 비슷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포장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수성, 내습성, 내약품성, 차단성이 좋대요. 자, 그 다음에 열에도 강하대요. 그 다음에 가열 살균이 가능하지만 충격에 의해 파손 바로 나오겠죠. 그죠? 유리입니다. 자, 그래서 유리에 대한 설명을 좀 봤고요. 자, 서기병의 장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서기병의 장식으로 적당한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또 많이 나왔었죠. 서기체와 비늘자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떡과 재료의 연결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무지개 설기는 여러 가지 천연 색소가 필요하겠습니다. 발색제죠, 그죠? 그래서 코코아 가루, 딸기 주스 가루, 호박 가루, 뭐 노란색, 분홍색, 갈색을 내는 천연 색소 맞겠고요. 자, 그다음에 콩찰표는 강낭콩, 흑설탕, 아니죠. 콩찰표는 뭐예요? 서리태로 만드는 떡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녹두시루는 녹두고물이 필요하겠고요. 두터떡은 밤, 대추, 계피가루 등등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식품위생의 수단이 나왔는데요.
자, 식품위생의 수단은 식품의 생육부터 인간의 섭취까지의 들어가는 모든 전 과정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관계 없는 것은 건강한 생육을 위해를 제거하고 안전한 제조까지 다 들어가는 전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식욕 촉진이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3도씨 이하의 냉장 보관은 냉해를 가져올 수 있다. 어떤 거죠? 그죠? 상추. 그죠? 상추입니다. 채소류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33번 법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위해식품 등의 판매. 자, 위해식품입니다. 이거는 가장 큰 처벌을 받고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몇 번 좀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이 아닌 것은. 자,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이 아닌 것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복통이나 설사, 이거는 주의를 요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겠고요. 나머지 콜레라, 피부병, A형 간염 등은 다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 한번 볼까요? 자,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한 문제는 실은 굉장히 우리가 흔히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렵지 않은 것들인데,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머리카락이 빠져 음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위생모자 써야겠죠, 그죠? 깔끔하게 작용을 해야 되겠고요. 작업봇은 항상 깨끗하고 청결해야겠죠, 그죠? 사람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밝은 원색이 아닌 항상 작업복은 흰색을 착용해야 합니다. 자, 위생화나 장화는 건조하고 소독이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맞고요. 작업장 바닥에 기름기나 물기는 수시로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손의 위생관리도 한번 볼까요? 자, 손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살고 있죠. 그래서 손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염 물질이나 세균의 전달 경로가 되고요. 손을 씻을 때는 수돗물로 닦는 것만 좋지만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손 씻는 물은 흐르는 물보다 가득 담아놓음. 손 씻을 때는 흐르는 물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세균성 감염의 종류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세균성 감염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이건 제가 이제 그죠? 한번 자,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우스갯소리로 우리 학생분들이 가장 잘 외워진다는 세균이 많은 이장님이 파티에 갔다가 콜레라에 걸렸다고 제가 이게 사장님분들이 제일 잘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세균성 감염의 종류죠. 세균성 이질, 그 다음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폴리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감염병 예방 3대 원칙 아닌 거. 이것은 좀 쉽죠, 그죠? 감염원 대책, 그 다음은 감염 경로, 감수성자 대책 요거 세 가지가 3대 원칙이죠. 아닌 것은 2번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대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식재료 청결하게 항상 유지해야겠죠, 그죠? 실온 보관 아닙니다. 항상 저온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겠고요. 시설, 기구, 용기, 포장, 식품 취급자, 청결 유지, 식품의 가열, 살균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식재료는 오염도에 구분 없이 보관한다. 식재료를 구분을 할 때는 오염이 된 것, 그리고 뭐 깨끗이 세척한 것을 구분해서 보관을 하셔야 서로 오염이 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칼, 도마 등의 조리 도구는 식품 군별로, 그리고 육류, 어류, 그 다음에 채소류 이렇게 식품 군별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행주는 깨끗이 세척한 후에 소독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오염원이 다른 식재료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잠재적 위해 식품 한번 보겠습니다. 잠재적 위해 식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요. 세균이 쉽게 증식하기 식품들을 잠재적 위해 식품이라고 하죠. 2시간 이상 실온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수분과 단백질 함유량이 낮은 아니죠. 그죠? 수분과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식품들을 잠재적 위해 식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육류, 가금류, 달걀, 유제품 등이 이에 해당하지요. 정답은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영업에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예외로 두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식품의 제조 가공업, 식품 첨가물의 저장 소분업, 그 다음에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제조 운반업은 영업에 속하지만 자,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과 관련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한 기준 규격은 뭐냐? 식품 등의 공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우리나라 식품위생행정 업무 총괄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죠? 보건복지부. 그래서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기존 위생관리 방법에 비하여 식품안전관리빈, 해썹이 갖는 장점이 아닌 것입니다. 자, 체계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숙련자의 오랜 수행을 통한 제품, 이거는 비숙련자도 제품 안전성 관리를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또 장점입니다. 숙련자뿐만 아니고 비숙련자도 안전성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겠죠. 자, 제품 안전성 확보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우리나라 4대 명절이 아닌 것입니다. 자, 4대 명절이 있었나요? 설날, 추석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한 단추. 뭐 차가운 단추라고 우리 학생분들이 하시는데 설날, 한식, 단오, 추석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자 4번 정월대보름입니다. 자, 송편의 소, 팥은 쓰지 않죠? 송편의 소는 팥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작은 설날 팥쑥을 써 먹었어. 어떤 거? 동지입니다. 동지.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술을 넣어서 만든 발효떡의 이름이 아닌 것은 헷갈릴 거면 증편, 기정떡, 기주떡. 자, 색편은 무지의 설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초파일. 자, 초파일은 바로 나와야 되죠. 초파일 느티나무는 느티떡인데 이 느티떡의 같은 이름은 유엽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건 너무 쉽죠? 충청도의 향토식 하나. 색과 모양이 곱다. 저도 좋아하는 이름인데요. 곤떡입니다. 곤떡. 곱다에서 곤떡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새머리 찰떡의 다른 이름을 물어보고 있네요. 새머리 찰떡의 다른 이름은 모든 배기, 모두 배기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혼인 때 많이 먹는다고 해서 혼인 인절미라고 하는 굉장히 크게 만드는 인절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인 인절미는 황해도입니다. 이 황해도의 떡들이 후한 임신과 같이 떡이 좀 크고 좀 푸짐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떡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큰 인절미, 혼인 인절미가 황해도 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자, 노비들에게 나누어 줬던 이 음식 노비 송편입니다. 자,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노비들에게 송편을 조금 크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면서 한 해 농사를 잘 부탁한다 뜻으로 주었던 게 노비 송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무시루떡은 언제 먹었던 떡이냐? 자, 10월 상달에 먹었던 떡입니다. 그래서 무시루떡은 3번 10월이고요. 자, 100일 때 올렸던 떡으로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100일 때. 자, 백설기를 만들었죠. 백설기를 만들어 100군데 돌렸습니다. 100살까지 무병장수하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하얀 백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하얗게 맑고 티 없이 자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떡을 받은 집은 빈 그릇을 그냥 보내지 않고 흰 실타래나 돌을
담아 보냈고요. 백설기와 함께 절편인절미. 절편인절미는 100일 때 상관없는 떡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자, 제주도 향토떡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제주도 오메기 다 아시죠? 그죠? 조쌀씨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메기떡, 조쌀씨리, 빙떡, 제주도의 대표적인 향토떡 맞습니다. 깻잎떡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2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좀 시험에 나오는 것들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의 역할이 아닌 것은 소금. 자, 소금은요, 방부작용, 그 다음에 탈수작용, 탄력 증진의 작용을 하지만 안전작용, 단백질 무기질의 구조적 안정을 주는 것은 이것은 수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감미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고 있네요. 틀린 것. 자, 감미료는요. 설탕,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설탕이죠. 당도는 100입니다. 다른 감미료의 기준이 되고요. 최초 사용된 감미료는 꿀입니다. 곡류의 전분을 엿기름으로 삭힌 후 졸여서 꿀처럼 진득하게 만든 것은 올리고당이 아니고 조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스테비오사이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스테비오사이드는 설탕의 300배의 당도고요. 칼로리는 100분의 1 정도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자, 후추의 매운맛, 차비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8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완전 단백질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유, 카세인, 달걀, 오브 알부민 맞죠? 밀, 글루테닌입니다. 그 다음에 생선 미오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자, 전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볼까요? 곡류, 감자류, 콩류의 주성분이죠. 전분의 입자가 작을수록 노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자, 찬물에 잘 녹으며 아니죠, 그죠? 찬물에 전분은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넣어 가열하면 호화되는 건 맞고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되어 있다. 틀린 것은 3번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넘기나? 할게요. 사인 드릴게요. 네. 이렇게. 자, 노화에 대한 설명, 노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아밀로스 함량이 높을수록 노화, 그죠? 맵쌀에 들어있는 아밀로스 함량이 높을수록 노화가 빠르다 그랬습니다. 떡의 수분을 많이 잡을수록 노화가 되죠. 그죠? 물잡기를 많이 할수록 노화는 더뎌지고요. 산성에선 노화가 억제된다. 산성은 안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화가 억제되는 게 아니고 노화가 좀 더 빨라진다. 자, 노화된 떡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그죠? 노화된 밥, 그러니까 좀 굳은 밥, 차가운 밥도 소화가 좀 잘 안 되는데요. 떡도 노화가 되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탄수화물의 다당류 중에서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인가 이렇게 있는데요. 감귤류, 사과, 해조류, 과일 껍질 부분에 있는 하얀 부분을 물어보는 것 같네요. 개를 형성한다. 뭡니까? 펙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발색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발색제. 자, 백년초는 부채 선인장 맞습니다. 녹색, 아니죠. 그죠? 백년초는 무슨 색을 띠요? 분홍색을 띠죠. 그래서 틀렸고요. 홍국살은 일반 쌀을 모나스쿠스란 곰팡이균으로 15에서 30분 정도 발효시킨 진분수 맞습니다. 그죠? 자, 클로렐라는 녹조류 단세포 생물로 안토시아닌과 식이섬유는 보라색, 주로 자색 고구마에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파프리카 가루는 열을 가하면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입니다.
자, 떡의 제조 과정 틀린 거 보겠습니다. 켰떡의 경우 수증기가 쌀가루를 잘 치고 올라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켰떡은 잘 안 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올라오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콩설기의 경우 콩이 달지 않아야 맛있고 콩철편의 경우 콩에 좀 소금간 설탕간을 해서 좀 달달하게 만드는 떡입니다. 무지개떡의 경우에 수분을 잡은 후에 아니죠. 항상 천연 색소를 발색제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물잡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꿀떡에 설탕이 녹는 데는 2시간, 3시간 정도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해동하면 물러져. 자, 해동하면 물러지는 게 어떤 거? 자, 밤입니다. 그래서 냉동 보관하고 바로 꺼내서 사용해야 되는 게 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찰떡 제조 과정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칠게 빻을수록 익히기 좋아요. 근데 맛은 떨어지죠. 자, 찹쌀은 자체 수분이 많아요. 수분이 맵쌀가루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아도 떡이 되기는 됩니다. 단 떡의 노화가 좀 빨라질 뿐이에요. 자, 여러 번 내릴수록 익히기 좋다. 이거는 아니죠. 틀리죠. 그죠? 찹쌀을 여러 번 내리면 입자가 고와져서 안 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찹쌀은 되도록이면 채 튀지 않고 그냥 수분을 손으로 잘 비벼서 안 치는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채 여러 번 내리는 건 아니겠죠. 자, 맵쌀은 채 여러 번 내려도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찹쌀은 좀 조심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많이 치대주면 아밀로펙틴을 좀 활성화해서 떡의 노화를 좀 더 늦출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틀린 건 3번이겠죠. 자, 찌는 떡 아닌 것.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접하실 겁니다. 시험 보실 때. 그래서 찌는 떡류 아닌 것, 치는 떡류가 아닌 것들 이런 문제가 굉장히 한 좀 4-5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자, 치는 떡류가 아닌 것, 찌는 것. 자, 바로 보이네요. 그죠? 인절미는 도병입니다. 치는 떡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찰떡류 찔 때요. 왜 설탕을 뿌리죠? 들러붙지 않기 위해서.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치는 떡이 아닌 것, 도병이 아닌 것 찾고 있네요. 어떤 거겠죠? 자, 새머리 찰떡은 떡을 찐 다음 치대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떡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치는 떡이고 새머리 찰떡은 찌는 떡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흰무리는 뭐예요? 흰무리 똑같은 이름 백설기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켜떡이 아닌 것, 켜켜이 안 치는 떡이 아닌 것, 잡과병, 잡다한 과일을 섞어서 찌는 설기류 떡이라고, 찌는 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포장 용기의 표시사항으로 틀린 것은 포장 용기에는요, 제품명이나 유통기한, 영양 성분이 들어가 매운맛 정도는 표기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통상적으로요. 한 컵에 마른 콩을 불리면 대략 2.5에서 3배 정도 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식품의 변질로 틀린 것은 자, 식품의 변질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변질은 식품이 시간이 경과에 따라 미생물이나 효소의 작용에 의해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로 변하는 건 맞죠. 자, 변질은 수분의 증발, 광선이나 공기에 의한 산화에 의해 식품 본래의 외관, 색상, 맛, 향, 영양 성분이 변화하여 결국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로 변하는 것 맞습니다. 그죠? 변질의 종류에는 부패, 변패, 산패가 있습니다. 맞죠? 자, 산패는 실온에 보관하면, 그죠? 산패 실온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항상 냉장, 냉동, 저온에 보관해야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강한 발암성 1급 발암 물질이죠. 땅콩 옥수수 뭡니까? 아플라톡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아플라톡신 되겠습니다. 자, 이건 포인트가 그거죠. 물리적 방법 또는 화학적 방법, 급속히 미생물, 급속히 제거하는 건 살균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것도 한 번씩 나옵니다. 화학적 식중독의 원인과 증상, 연결 물어보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수는 미나마타병 맞고요. 벤젠, 발암, 카드뮴, 골연화증 맞습니다. 자, 크롬은 이타이타이 아니죠. 크롬은 피부 궤양을 일으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미생물이 생육되기 위한 조건, 이건 좀 쉬운 문제죠. 미생물이 생육되기 위한 조건 세 가지. 영양소, 수분, pH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소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산패를 촉진시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산패. 자, 산패를 촉진시키는 요인은요. 산소나 열이나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것도 쉬운 문제죠? 자, 감염원 발생 3대 요인. 감염 경로, 감염원, 숙주의 감수성입니다. 병원체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조리사가 아닌데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 이거 법령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5년 이하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셔야겠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등의 공전 규정을 작성 배포하는 사람 누구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식품의 원료 관리 및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유해 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은 뭐냐?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입니다. 그래서 법령 쪽은 실은 거의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화전에 사용하지 않는 꽃 딱 보이죠? 뭐죠? 은방울꽃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은방울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조선시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뭐냐? 불교 아니죠? 불교는 언제예요? 고려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정답이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오죠? 그 맛이 좋아서 차마 삼키기가 아까웠다. 차라리 여러 번 삼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거는 석탄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까마귀, 약식이죠. 그죠? 까마귀에 대한 고마움, 떡은 약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초파일 너무 그냥 바로 나오는데 초파일은 느티떡 장미화전입니다. 그래서 초파일, 느티떡, 장미화전 가장 대표적인 떡이죠. 그래서 초파일은 느티떡, 장미화전이고요. 자, 시원하게 만든 떡이 또 있죠. 꿀물에 둥글게 빚은 흰떡을 넣은 거 떡수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상추설기. 제가 좋아하는 떡입니다. 상추설기. 상추설기는 어느 지역? 서울, 경기 떡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아까 말한 켰떡, 치는 떡, 도병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향토떡을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어느 지역의 향토떡인지 자세하게 좀 외우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감자시루떡 옥수수 딱 어디 분위기 납니까? 강원도 분위기 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로 밭작물과 산채를 이용한 떡이 발달한 건 강원도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무시루떡 다른 이름 알아야겠습니다. 무시루떡은 뭐냐면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떡인데, 자, 무시루떡의 다른 이름은 나복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57번 유리왕과 타래,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떡을 깨물어서 이자국이 많은 유리왕이 했다. 이거는 삼국사기입니다. 유사랑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5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액을 막아준다. 액맞이떡이죠. 고사 때나 이사할 때 쓰였던 도깨비도 내쫓았다는 떡입니다. 그죠? 붉은 팥을 이용한 붉은팥 시루떡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의고사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엔 기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